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통합과학비 첫 시간이죠. 자, 오늘은 1-2단원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22페이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펼쳐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오늘은 오늘 배울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판서 위주로 갈 거고요. 자, 오늘은 판서 위주로 갈 테니까 노트 필기할 친구들 필기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로 배울 내용 별의 탄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별의 탄생. 자, 우리가 반짝반짝 작은 별, 하늘에 보이는 별들이 있죠. 이것들이 그냥 영원하게 언젠가 뭐 태어나고 죽고 이런 거 없이 그냥 항상 반짝반짝 별이 빛나고 있구나라고만 그냥 별 생각 없이 넘어간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별들도 태어나고 죽고 이런 일생 과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면서 한번 오늘 어떤 과정으로 이 별들이 태어나고 죽는지 이렇게 별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1-2단원인데 1-1단원에서 우리가 A 시간에 뭐를 배우냐면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배운 친구들도 있고 아직 안 배운 시간인 반도 있을 텐데, 자, 1-1단원에 빅뱅 우주론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이제 우주의 대폭발이 일어나고 이걸로 인해 이 지금 현재 이런 광활한 우주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거에 의해서 우주가 어떤 물질이 가득 차게 됐느냐? 바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화학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나요 혹시? 수헬, 리베, 붕시에노 이렇게 원소들 배운 거 기억나죠? 이 중에 첫 번째랑 두 번째 그 두 가지 원소가 뭐였죠? 그렇죠. 수소랑 헬륨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지금 원소가 되는 겁니다. 우주상에 수소 같은 경우는 74%를 차지하고요. 헬륨 같은 경우는 몇 프로냐면 약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만 하더라도 지금 몇 프로예요? 그렇죠. 98%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외에 기타 2%의 다른 물질들도 있지만 일단 대부분 이 우주상에 있는 대부분의 원소들은 뭐다? 수소랑 헬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소, 헬륨 또는 이 기타 2%의 다른 물질들이 우주상에 이렇게 둥둥 떠다녀요. 맞죠? 이렇게 광활한 우주에 이렇게 성간 물질들이 떠다닙니다. 자,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걸 성간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말 그대로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성간 물질들이 떠다니는데 이 중에 이런 식으로 성간 물질이 좀 뭉쳐져 있는 부위가 있어.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거를 성운이라고 해요. 성간 물질들이 모여서 구름처럼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성운, 구름 운자죠. 그래서 성운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성운이 뭉쳐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성운이라는 건 방금 말한 대로 성간 물질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막 뭉쳐가지고 밀도가 점점 커진 상태야. 밀도가 큰 상태야. 그렇죠? 이렇게 여러 물질들이 뭉쳐 있는 상태니까. 자, 이런 식으로 밀도가 뭉쳐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 서로를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걸 무슨 힘이라고 하죠?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 그죠? 중력이라고 하죠, 이걸.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밀도가 클수록 이렇게 성간 물질들이나 이런 다양한 물질들이 뭉쳐져 있을수록 비례합니다. 자, 뭐랑 비례해? 중력의 힘과 비례해요. 그러니까 밀도가 클수록 중력이 커지는 거야. 자, 중력이 커져서 점점 이렇게 뭉치다 보니까 별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중력이 커야 되겠지, 별이 만들어지려면. 근데 우리 지구상에는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나오는 게 있어야 돼. 인이 있으면 아웃이 있어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으로 들어가는 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다?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도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 내부 압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야. 그래서 내부에서 생성되는 압력이다라고 해서 내부 압력이라고 하는데 이 내부 압력은 뭐에 비례하냐면 온도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점점 팽창하는 거야. 점점 바깥으로 막 밀어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온도랑 비례해. 뭐가? 내부 압력이 비례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별이 만들어질 때 두 가지 힘인데 중력은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 뭉쳐지는 힘, 내부 압력은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뭐야?
서로 반대되는 방향의 힘인 거죠. 자, 이런데 여기에서 이제 별이 만들어지려면 이 성운이 뭉쳐져서 별이 만들어지려면 중력과 내부 압력 중에 무엇이 커야 될까요? 뭉쳐지려면. 그렇지. 중력에 의해서 중심으로 뭉쳐지는 힘이 클수록 별이 잘 만들어지겠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정리를 해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서 중력이라고 하면 뭐야? 그치? 안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니까 수축하는 힘이고요. 내부 압력은 뭐야?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니까 이건 팽창하는 힘입니다. 맞죠? 자, 여기에서 이제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별이 잘 생성되려면 별이 잘 생성되기 위한 성운의 조건.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성운에서 아까 전에 별이 만들어진다 했지. 이런 먼지 같은 물질들이 뭉쳐서 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별이 잘 만들어지기 위한 성운의 조건은 뭐다? 중력이 크고 내부 압력은 작아야 되니까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중력이 크려면 밀도가 커야 되고요. 성간 물질, 이런 성운의 밀도가 커야 되고요. 또 뭐가 돼? 온도는 낮아야 돼. 그래야지 내부 압력이 작아질 거 아니야. 바깥으로 밀어내는. 그래서 밀도는 크고 온도는 낮을수록 별이 잘 생성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성운이 자, 이 성운 있죠? 자, 이 성운이 점점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아. 그럼 중심으로 계속 뭉쳐지겠죠? 이렇게 차가운 성운이 점점 밀도가 커지면서 뭉쳐지면 어떻게 돼? 점점 수축. 계속 수축하다 보면 이렇게 뭉쳐져.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 같은 게 돼.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원시별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원시별의 이제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원시별은 이렇게 계속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는 에너지 때문에 이제 드디어 점점 온도가 뜨거워지기 시작해. 그렇죠? 계속 수축하다 보니까 압력이 가해지잖아, 중심으로. 그러니까 점점 온도가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점점 이렇게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 이거를 무슨 에너지냐면 자, 원시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원시별. 여기 공간이 좁아서 밑에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원시별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으니까 중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시점이야. 맞죠? 수축이 엄청 세. 그래서 수축하는 뭐에 의해? 중력에 의해 수축하는 에너지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 때문에 원시별은 중심부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중심부 온도가 높아진다. 자, 중심부 온도가 높아져서 몇 도가 되냐면 한 1000켈빈 온도 정도가 돼. 켈빈이라고 이렇게 단위가 따로 있어요. 온도의 단위예요. 그래서 1000켈빈 온도가 되면 이 정도쯤에서부터 어떻게 돼? 가시광선에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시광선에 빛이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반짝반짝 작은 별이 된 거죠. 자, 말 그대로 반짝반짝 빛나는 애기별, 원시별이 되게 된 겁니다. 자, 이때 자, 이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갔다 했잖아. 열이 나고 빛이 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 열과 빛이 난 거야. 자, 이 에너지는 그럼 어디서 나타나는 에너지냐? 자,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 자, 볼게요. 자,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 이렇게 성운이 점점 중심으로 수축하면서 생기는 에너지라고 했어. 자, 수축을 하니까 원래 여기 이 A 부분에 있던 물질이 B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야. B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야. 중력이잖아. 그래서 위치 에너지, 높은 곳에 있던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거야. 이거 중학교 때 배웠죠?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딱 이 정도만 이해를 하면 돼요. 위치 에너지가 높은 데에서 아래로 떨어지니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이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중심부 온도도 높아지고 빛도 나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걸 바로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원시별에서.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중심부 온도가 높아졌어. 자, 중심부 온도가 계속 높아져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 중력 수축 에너지 때문에. 자,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가? 1000만 K. 아까 가시광선은 몇 K? 1000K이고 여기선 1000만 K예요. 10의 7승. 자, 1000만 K 정도 이렇게 높은 온도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이때 단계를 주계열성 단계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별의 이제 청춘기야. 자, 원시별은 아까 아가였죠.
자, 이제 아가에서 청년이 된 거야. 자, 이 청년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천만K잖아. 자, 이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야? 주계열성에선 이 뜨거운 에너지, 뜨거운 온도를 활용해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자, 수소핵 융합 반응이라는 게 뭐예요? 자, 말 그대로 지금 1000만K의 엄청 큰 에너지가 지금 내부에 있는 거잖아. 중심부에. 자, 중심부잖아요. 이 중심부에 1000만K의 에너지가 있으니까 수소, 이 아까 수많은 이 수소가 막 서로 막 움직이면서 막 뛰어놀다가 어떻게 돼? 4개의 수소가 부딪혀. 꽝 하고 부딪혀가지고 하나의 헬륨이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4개의 수소가 헬륨으로 꽝 부딪혀서 헬륨이 되는 이 현상을 수소핵 융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때 4개의 수소가 부딪혀서 헬륨이 될 때 에너지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소핵 융합 반응이 무진장 막 많이 일어나니까 에너지도 엄청 쌓이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주계열성의 특징을 또 밑에다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주계열성의 특징. 이 수소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어떤 에너지가 나타나? 지금 에너지가 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나타나는 에너지를 수소핵 융합 반응에 의해 나타난다라고 해서 수소핵 융합 에너지라고 합니다. 수소핵 융합 에너지. 자, 수소핵 융합 에너지가 이 주계열성에서 대표적인 에너지예요. 여기 중력 수축 에너지는 원시별에서 대표적인 에너지고, 자, 이 수소핵 융합 에너지 때문에 이제 중심부 온도가 아까 원시별에서도 올라가긴 했지만 여기서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지만 수소핵 융합 에너지, 이 주계열성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야. 자, 어마어마하게 중심부 온도가 올라가고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고 또 이것 때문에 막 빛도 엄청 나겠지. 에너지가 엄청 나니까. 그래서 빛도 엄청 나. 자, 이게 주계열성이야. 자, 그러면 지금 원시별 상태랑 주계열성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 그치? 특징이 별 차이가 없죠. 온도가 높아지고 빛이 나고 온도가 높아지고 빛이 나고. 자, 근데 여기에서 특징 차이를 비교해보면 뭐라고요? 자, 비교해볼게요. 원시별은 일단 첫 번째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빛을 내는 주된 에너지원이라는 거고, 주계열성에서는 수소핵 융합 에너지가 빛을 내는 주된 에너지원이라는 거예요. 온도를 높이고. 그쵸? 자, 두 번째 차이는 뭐냐? 자, 두 번째는 원시별 상태에서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주된 에너지라고 했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중력, 수축과 팽창, 이 내부 압력에 의한 팽창, 이 둘 중에 어떤 게 지금 더 센 거야? 온도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력 수축의 힘이 더 센 거야. 자, 그러니까 점점 별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 별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오히려 작아져. 크기가 작아진다. 왜냐면 계속 수축하니까 밀도가 커지면서.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주계열성에서는 수소핵 융합 에너지 때문에 점점 중심부 온도가 높아져. 너무너무 높아져. 너무너무 높아지니까 아까 온도가 높아지면 뭐라고 했어? 내부 압력이 커진다고 했죠. 자, 내부 압력이 커지니까 팽창하는 힘이 커지는 거야. 자, 이렇게 팽창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얘도 결국은 근데 물질이 계속 밀도가 높아지고는 있잖아. 그러니까 수축하는 힘도 커지고 있긴 한데 이 핵융합 에너지 때문에 온도가 높아져서 내부 압력도 그만큼 커지는 거야. 그만큼 팽창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축과 팽창, 잡아당기고 미는 힘이 평형을 이루니까 어떻게 돼요? 크기는 일정하다라는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크기는 일정해져. 자, 이게 특징이에요. 자, 원시별에서는 크기가 점점 작아지지만 주계열성에서는 어떻게 돼? 크기가 잡아당기고 미는 애들 힘이 평형을 이루면서 크기가 일정하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뭐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일단 성운이 있었고요. 성간물질이 뭉쳐져 성운이 되고 이 성운이 수축하면서 어떻게 돼? 원시별 그 덩어리가 됐는데 이 원시별 덩어리가 점점 수축 에너지 때문에 점점 모이면서 에너지가 올라가. 그러면서 1000만K가 되면 수소핵 융합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주계열성 단계가 된다라고 지금 배운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원시별의 특징과 주계열성의 특징을 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주계열성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할 거야. 자, 주계열성이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주인공 주야. 그러니까 주된 단계다. 주된 계열이다. 라고 해서 주계열성이에요. 주된 단계의 별이다. 자,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면 별의 일생이 있잖아. 별이 평생을 사는데 별의 일생의 90%가 이 단계에 속해요. 자, 그 말은 뭐야? 예를 들어 별이 100년을 산다고 하면 더 오래 살겠지만 100년을 산다고 하면 그중에 90년은 지금 이 주계열성에 속한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봤을 때 별 100개를 봤을 때 그중에 90개는 주계열성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수소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별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계열성, 우리 가장 대표적인 별이 뭘까? 태양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우리한테 햇빛을 주고 에너지원을 주는 태양이 바로 이 주계열성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활발하게 수소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걸로 우리한테 지금 따뜻함과 빛을 주고 있는 거고. 됐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태양은 지금 현재 50억 년인데 50억 년을 살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가 아마 60억 년 정도 남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말은 지금 뭐냐면 태양이 지금 평생 살 것 같잖아. 근데 사실은 태양도 별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주계열성, 별의 청춘기까지 본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 자, 우리 지금 성운, 원시별, 그리고 주계열성까지 봤죠. 주계열성까지 봤는데요. 자, 이때 주계열성이 지금 원시별은 애기고 주계열성은 이제 청춘이고, 이제 90년간의 이 90%의 주계열성 단계가 끝나면 이제 드디어 노년기, 이제 쇠퇴하는 거야. 별이 죽어가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노년기야. 자, 이거는 노년기는 지금 우리 청춘, 주계열성까지는 대부분의 별이 공통적인 과정을 거쳐요. 그렇지만 이 노년기에 들어가면 일생이 달라져. 어느 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무슨 기준으로 나뉘게 되냐면 질량에 따라 나눈다고 했어요. 자, 질량에 따라. 별의 질량에 따라 그 다음 일생, 마지막 노년기가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노년기를 이제 질량을 결정을 할 건데 이 질량을 무슨 기준으로 할 거냐? 뭐 인간의 몸무게로 기준으로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자, 뭘 기준으로 한다?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가장 대표적인 별 뭐였죠? 그죠? 별이 태양이죠, 태양. 태양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밑으로 가봅시다. 자, 태양이랑 질량이 비슷한 별, 태양 질량 정도. 태양 정도 질량이라고 할까? 태양 정도의 질량인 별이 있고요. 뭐 더 작은 별도 있겠지만 태양 질량보다 큰 별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보다 큰 별. 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노년기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일단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한번 이렇게 큰 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태양 정도의 질량이 되면 이제 얘네들이 점점 여기 주계열성에서 아까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킨다 했죠? 이때 연료가 되는 수소를 다 쓴 거야. 태양 내부에 있는 수소를 다 쓴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연료가 없어. 살아갈 원동력이 없어.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마지막 발악을 일으킵니다. 자, 마지막 발악 어떻게 돼?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적색으로 달아오르면서 거대한 별이 되는 거야. 거대한 별. 그래서 빨갛게 이렇게 마지막 발악을 하고, 그러면 어떤 단계가 나타나냐면 행성상 성운이라는 이런 단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이름만 익숙하게 알아놓으세요. 이런 단계가 나타나고 마지막에 이제 죽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 왜 하얗게 불태운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이런 것처럼 이제 별이 하얗게 불태워서 백색이 돼. 백색의 왜소한 성이 되는 거야. 왜소한 별. 너무 이름이 슬프지 않아요? 백색에 하얗게 불태워서 백색의 왜소한 별이 되는 거야. 하나의 왜소한 별이 되는 거고요. 그럼 태양 질량보다 큰 별은 어떻게 될까? 적색 거성보다 더 크게 발악을 하겠지. 그래서 초거대한 별이 된다. 초거성이라고 하고요. 얘도 나중에 진짜 마지막 발악으로 폭발까지 일으켜. 그걸 초신성 폭발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초니까 외우기는 쉽죠?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또 태양보다 조금 질량이 큰 애가 있고 더 어마어마하게 큰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조금 더 큰 애는 뭐냐면 중성자별이라는 형태로 남게 되고요. 자,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애들이 있어. 자, 이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 막 그냥 다 완전 폭발해가지고 모든 게 사라지는 그런 폭발이 아니라 겉부분이 다 폭발하고 중심의 일부분이 남게 되는 폭발이에요. 그러니까 핵 부분은 남아있게 돼. 자, 근데 이 거대한 별에서 핵 부분이라고 하면 얼마나 그 밀도가 촘촘하고 크겠어. 자, 그러면 밀도가 크면 아까 중력이 어마어마하다 했지. 주변에 있는 빛까지 다 끌어당길 정도로 수축하는 힘이 세요. 자, 주변의 빛까지 다 끌어당기는 힘. 이거 뭐라고 하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쵸? 블랙홀 들어봤죠? 빛까지 끌어당기는 검은 색깔 홀, 블랙홀, 이런 형태로 별이 일생을 마무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주계열성까지 대표적인 특징을 받고 이제 나머지는 한번 이제 차차 알아보는 걸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한번 교과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봅시다. 22페이지예요. 자, 22페이지를 보면, 자, 여러분들 22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소와 헬륨 기체로 모여서 어떻게 돼? 성운이 만들어지고 성운의 중력 수축 에너지가 이렇게 수축해가지고 원시별 덩어리가 만들어지면서 반짝반짝 가시광선, 빛이 나게 된다라고 했고요.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성간 물질이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성운이 만들어지고요. 이 성운에는 밀도가 크니까 중력이 작용을 해서 어떻게 돼? 중력이 커지게 되면, 자, 중력이 커져요. 자, 이렇게 중력이 커지면 밀도가 높으니까 중력이 커져서 이게 덩어리로 모이면 원시별이 돼. 자, 이러면 원시별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빛도 나고, 1000K에서 빛도 나고, 또 별의 내부도 점점 높아져서 어디까지 높아져? 1000만 K, 10의 7승 K까지 높아지면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된다.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뭐라고 했다? 무슨 성? 주계열성의 특징이다라고 했습니다. 주계열성. 그렇죠?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주계열성의 특징은 뭐라고? 그치. 수축하는 힘과 팽창하는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어서 크기가 일정하다. 그렇지만 원시별은 수축하는 힘, 밀도가 높아서 중력의 수축의 힘이 세기 때문에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여기까지 정리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관련된 영상 하나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별빛과 같이 아름답고 별들처럼 영원하기를. 어느 맑은 밤, 두 남녀가 하늘을 보며 사랑의 맹세를 해요. 하지만 이 맹세는 지켜지기 어려워요. 아니, 왜? 첫째, 저들이 사랑을 맹세한 별은 현재의 별이 아니라 과거의 별이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별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인 태양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8분.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태양빛은 바로 8분 전의 태양빛인 것이죠. 둘째, 별들이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이야. 별은 종종 영원에 비유되지만 별에게도 탄생과 죽음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일 뿐인데요. 우리가 평생을 지내는 시간이 별이 평생을 지내는 시간에 비하면 극히 적은 시간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수명이 대략 100년인 것에 비하면 평범한 별인 태양의 수명은 대략 100억 년입니다. 이는 인간이 수십 세대에 걸쳐 태양을 관측한다 해도 태양의 삶의 수천만 분의 1에 해당하는 모습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구나.
우리는 가끔 뉴스나 신문을 통해 별이 폭발했다는 소식을 듣는데요. 이것은 별의 죽음을 말해요. 또 별이 태어났다는 소식도 가끔 들을 수 있지. 그렇다면 별들은 어떻게 태어나고 또 마지막 순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별은 우주 공간에 퍼져 있는 수소가스가 중력에 의해 뭉치면서 생겨납니다. 뭉쳐서 거대한 공처럼 되면 중심부는 그 위에 쌓인 수소가스의 무게 때문에 짓눌려서 수축하고 내부 온도가 올라갑니다. 내부 온도가 1000만 도에 이르면 수소 핵들이 결합하는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반짝이는 별이 된답니다. 우와! 갓 태어난 아기 별들은 서로 비슷한 뜨거운 가스 뭉치들이지만 그 질량은 제각각 달라요. 우리의 태양은 평균 정도 질량에 해당하는 별이야. 태양은 사람으로 치면 현재 30대 후반으로 한창 힘을 쓰는 장년기에 해당하는 별입니다. 천문학자들은 별의 질량을 태양을 기준으로 말하는데요. 우주에 있는 별들은 태양 질량의 8%밖에 안 되는 작은 별들부터 100배에 이르는 슈퍼별들까지 다양합니다. 별들의 질량은 정말 다양하구나. 그뿐만 아니라 밝기도 제각각이야. 질량이 큰 별일수록 그 중심부는 더 많이 짓눌려서 압력이 높기 때문에 더 뜨겁고 핵융합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질량이 큰 별은 더 밝고 질량이 작은 별은 더 어둡답니다. 그러니까 밝게 빛나는 별이 더 큰 거네? 딩동댕, 맞았어요. 이렇게 질량이 큰 별들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빨리 죽어가요. 태양 정도의 별은 약 100억 년을 살지만 슈퍼별은 1000만 년밖에 살지 못하거든요. 별이 죽을 때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는데요. 매우 불안정해진 중심부에서 급격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별의 바깥쪽이 폭발하듯이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별은 엄청난 에너지를 내보내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매우 밝게 보입니다. 서양에서는 이를 초신성이라고 했고 우리 선조들은 손님처럼 잠시 왔다 간다고 해서 손님별이라고 불렀어. 맞지, 진? 네, 맞아요. 폭발로 죽음을 맞이한 손님별은 수천만 년 동안 만들어온 탄소, 질소, 산소 등 생명에 꼭 필요한 원소들을 우주 공간에 뿌립니다. 뿐만 아니라 폭발로 만들어진 충격파는 멀리까지 퍼져나가 우주 공간에 있던 다른 수소가스들이 뭉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긴 세월에 걸쳐 충분히 많은 물질들이 뭉쳐져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면 새로 아기별이 탄생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많은 친구들이 항성인 별과 행성의 차이를 궁금해하는데 설명 부탁해, 진. 네, 우리가 흔히 별이라 부르는 항성은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말해요. 항성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스스로 빛과 열을 내죠. 그리고 행성, 즉 플래닛은 방랑자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것처럼 다른 별들 사이를 이동하며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천체를 말합니다. 태양계에는 항성인 태양 한 개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8개의 행성이 있답니다. 그렇구나. 태양은 항성, 지구는 행성. 별은 마지막 순간에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물질들로 또 다른 별을 낳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태양 주변에 지구라는 작은 행성이 만들어지고 이 행성에서 탄생한 원시 생명체가 진화하여 결국 우리 인간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별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지.
우와, 그러니까 우리가 저 별에서 왔다는 거야? 정말 놀라워. 자, 모두 수고 많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거나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 이제 학교에 나와서 질문하면 잘 답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